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같이 센즈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부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였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장세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센즈랩은 두 자릿수 상승으로 장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나온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된 협업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또 보안 관련된 이슈들도 많았죠. 중간중간 한 번씩 이 중국 쪽 해커들이 뭐 미국, 영국 이렇게 뭐 해킹 공격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 야기가 되고 있는 이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이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또한 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승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센즈랩 같은 경우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렇냐? 개별적인 개인 종목,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 총재들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이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을 함에 따라 시장의 지수 자체가 많이도 추락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900, 또 870, 860, 850까지도 다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 협업을 진행을 했다. 이것도 제로 사이즈만 봐도 절대 작지 않은 그러한 재료였는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센즈랩이 왜 이 주식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할 이 리스크 관련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재료 선별 능력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하락장의 이유와 더불어서 시장 리스크에 관련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센즈랩의 강력한 상승의 흐름은 이 땡땡이 주도했다, 이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서 여러가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뭐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주식 리딩방 뭐 가입 권유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팩트 기반한 이러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는 그런 굉장히 건전한 채널이니까 그냥 속 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이 중동 리스크가 점점점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관련된 이 첫 공격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주말에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주식 이 증시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이 다음 내용도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신경전이 지금 현재 바다로도 번지고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 연관된 선박을 납포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뭐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엔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으로 다양한 산유국들이, 전 세계 산유국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쪽에 미국이 있죠. 이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캐나다가 있고.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 이 원유 생산량의 약 25% 가까운 이 생산량이 이쪽을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린다면 그만큼 공급의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용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다양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던 이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 연준 입장에선 이 통화량의 유동량을 줄이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왔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자금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주식시장 자체의 증시가 빠지게 되면 우리 주가 또한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WTIU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 차트.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나가는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큰 숲을 보면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두 번째 리스크가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지연에 폭주하는 킹달러, 즉 달러의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보시면요. 원래는 최소 3번,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하강 움직임을 보였지만 달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들썩거리면서 달러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가지고 오는 이 시점 기준에서 1380원인데 주말 동안 여러분 1385원까지도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주말 동안 중동 관련된 요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환율이 1,4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 거시경제에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 기사를 보고 그러면 월요일 일장 이 주식 증시 자체가 좀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다. 요 정도는 좀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결국 오늘 장에서 정말 갭 하락 출발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센즈랩 관련된 굉장한 호재거리 이슈에 귀가 밝은 거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도 좀 빨라야 남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 명백히 맞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 리스크와 환율 리스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셔야 한다. 즉 우리 여러분들 버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잃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센즈랩 관련된 영상 촬영을 해 오면서 이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 협업으로 상한가 갔던 날인데 요때 좀 지지부진하고 이때 이렇게 좀 주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악재가 있어서 주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시장 지수 자체가 밀리면서 시장 자금 이탈로 인한 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 가장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께 이쪽 매물대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이 매물대 아래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요 매물대였으면 요 밑에 빠지면 요걸 다시 뚫고 올라가기까지 그만큼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서 정말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수급 주체를 한번 좀 보시면요.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굉장히 좀 소량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 개인들이 좀 매도 물량을
많이 출하를 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 외국인 관련된 시간대별로 수급 현황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좀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다음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가 또 더 많은 물량의 매도세 또 매도세 또 매수세에서 갈팡질팡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이때까지 2시 14분까지 집계가 됐던 건 총 다 해서 외국인이 4,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집계가 된 거 보니까 35,000주가 들어왔다. 즉 장이 끝나가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오늘의 이 센즈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봉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들락날락을 좀 많이 한 그러한 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의 수급 주체가 누구였냐? 바로 프로그램 매수세였습니다. 이렇게 장 시작부터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점차 매수 포지션으로 스탠스를 좀 변경을 해주다가 또 매도세 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4만주가량 물량을 담아주면서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 밑에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센즈랩의 주가 흐름 추이고요. 요 빨간색이 프로그램 매수세, 파란색이 프로그램 매도세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장 시작부터 주가 상승을 견인했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가 한번 꺾였을 때 프로그램 매도세 그리고 또 한번 꺾였을 때 프로그램 매도세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외국인들 수급까지 좀 겹치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보여져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한풀 꺾였다가 다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물량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궤도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정 구간 좀 횡보를 하다가 매도하다 매수하다 매도하다 매수하다 반복을 하다가 이때 한번 강력하게 한번 좀 매집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좀 유의미한 매도세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부터 연속된 순매수로 인해서 센즈랩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장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이 코스닥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량들 좀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던 장에서 오늘 센즈랩은 외국인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같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오늘 장에선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 수급보다 이 주가에 관련돼서는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일 장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수급 현황 등을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고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고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바로 직전 고점이 요 구간만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는 여러분 그렇게 두꺼운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처럼의 이런 수급 물량만 좀 받쳐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리스크 관리 또한 우리 여러분들 좀 철저히 하시길 권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종종 센즈랩 끝났다, 센즈랩 끝났는데 이런 영상 왜 올리냐 이렇게 좀 악플 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자, 근데 저희 데이업은 우리 여러분께 주식 리딩을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정말 정보만을 전달을 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악플보단 많은 응원과 성원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으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아지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